single morning. 6월의 첫 거래일 아침 글로벌 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6월 첫 장을 좀 신나게 활기차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또 이 바로 전 거래일이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면서요. 그러면 5월 달 떠나고 나서 6월 달에 들어와서 보니까 당시 떠날 때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싸져 있네 라는 저가 매수 심리가 오늘 얼만큼의 힘을 발휘할지가 6월 첫 거래일 한국 증시의 어떤 투심의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아무리 싼 주식도 싸 보이지가 않겠죠.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일단 사진만 봐도 뭔가 심기가 편치 않아 보이는 플로어 디렉터의 표정이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의 멕시코 때리기에 월가는 급락을 했다는 제목이고요. 솔직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군대 용어로 줄 빻다. 중국을 시작해가지고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이제 멕시코까지 때리고 있는데 이 줄바다의 특징은 거의 비이성적인 과열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강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게 맹점이고요. 그런 연유로 해서 2010년도 이후에 최악의 5월장을 마감했다고 해요. 앞에 유로앵커 마감 브리핑 보니까 5월 한 달 동안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조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멕시코 생산 제품에 대해서 오는 6월 10일부터 5%의 관세를 때리고 최대 25%까지 이걸 올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에 대한 페널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 외신 제목도 역시 트럼프입니다. 이번엔 실리콘밸리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건 무슨 내용일까요? 미국 법무부에서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2년 전쯤에 유럽 공동체, 유럽 의회에서 한번 시끄러웠었던 건데 그때 이제 과징금 처분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후에 1년 만에 다시 미국 법원에서 이걸 조사하는 건데 업계에서는 페이스북과 아마존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떨고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뒷골목 술자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트럼프가 이제 재선 도전을 앞두고 그렇게 본인이 싫어하는 페이크 뉴스를 퍼날르는 SNS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혹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고 메시지를 주는 이런 포석이라고 해석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시기가 미묘합니다. 세 번째 글로벌 탑 뉴스입니다. 역시 또 SNS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 SNS 관련주들 여기 광범위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네이버를 시작해가지고 카카오 등등 대형 업체들부터 그 밑단에 있는 이제 중견 업체들까지 SNS 관련주가 국내에도 참 많은데 트럼프 정부가 사이버 사상 검증에 돌입한다. 이 내용은 주말 중에 아마 뉴스 창에 많이 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보시고 주말 동안에도 이제 많이 접하셨을 뉴스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미국 비자 신청할 때 SNS 조회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외국인 대상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체크는 미국에서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어떤 범죄 경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배경 같은 걸 조사하는 걸 백그라운드 체크라고 하는데 이제는 총기를 사지도 않는 거기다가 외국인한테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본다는 건데요. 당장 올해 여름방학에 미국 가려고 했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 등등 이런 분들 본인의 SNS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증시 얘기로 넘어갈게요. 마켓워치입니다. 무역 전쟁 때문에 월가는 약 5조 달러를 헌납했다. 한국 돈으로 5,958조 원인데요. 5,958조 원이면 코스피 전체 시총의 한 2배가량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여기 이제 기술적 분석을 도이체방크에서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분석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지어드리면은 미국의 이제 주요 지수가 강세장 사이클 에피소드 1, 2, 그다음에 조정받았다가 다시 강세장 사이클 에피소드 1, 2 이렇게 있는데 최근 18개월 동안 이 무역 전쟁이라는 어떤 이 이슈 때문에 올라야도 이렇게 못 올라서 시총이 결국은 5조 달러를 트럼프 때문에 지장을 받았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미국장은 계속 좋았으니까요.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슈지만 우리 금요일 날 좀 어수선해가지고 우리 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가 현지의 반응을 좀 보겠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시죠. 그날 나온 이제 중국 PMI 얘기예요. 중국의 제조업 침체가 재현됐다. 우려 반 기대 반이라는 거는 중국의 제조업 침체가 우려된다는 게 반. 그다음에 그만큼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가 또 올라갔다는 게 반. 그래서 이제 일단 블룸버그의 기술적 분석을 사실 보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게 N자형인가 혹은 W자형인가 지금 널뛰기를 나타내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유통하고 건설 같은 게 속한 서비스 PMI는 또 54.3으로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도 제조업 둔화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등 해가지고 빈 곳을 채워주면서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중국도 이제 소비 중심 경제 구조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결국은 둘 다 밀어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이제 6월 첫 거래일 개장을 현재 2시간 8분여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5월에 어떤 그 차가웠던 투심을 잊고 다시 6월장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 주식의 어떤 저가 매력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반대로 달력만 뒤집어졌을 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여전히 냉소적인 입장을 나타내느냐, 월가 현지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죠.